무서운 이야기. 2011년 3월 11일, 11년 전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괴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택시기사 A씨는 후쿠시마현의 어느 역 근처에서 한 여자 손님을 태웠습니다. 3월 동일본 지진으로부터 수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여름과도 같은 날씨였지만 그 손님은 아직도 겨울용 파카를 입고 있었죠. 날씨가 더운데 아직도 파카를 입고 있네? 저 손님, 어디까지 가시나요? 미나미 하마까지 가주세요. 손님이 말한 곳은 후쿠시마현 바로 옆 미야기현에 있는 미나미 하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었고 지진이 났을 당시 쓰나미가 마을 전체를 쓸고 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A씨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죠. 저 손님, 거긴 지금 완전 폐허입니다. 또 여기서 가려면 굉장히 멀어서 요금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미나미 하마까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나, 거긴 왜 가려는 거야? 그래도 요금은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보지 뭐. 손님은 미나미 하마까지 가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고 A씨는 할 수 없이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지역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서 어디가 어딘지 알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손님, 미나미 하마에 도착했는데 이제 어디서 내리실 건가요? 미나미 하마까지 가주세요. 손님, 여기가 미나미 하마입니다. 미나미 하마까지. 손님은 창문 밖을 잠시 내다보고는 폐허가 된 마을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가 죽었나요? 으아! 손님은 그렇게 말한 후 A씨의 눈앞에서 마치 온몸이 녹아내리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A씨는 한참을 멍하니 있고 나서야 자신이 동일본 지진으로 죽은 귀신을 태우고 왔다는 걸 깨달았고 이 이야기는 후쿠시마현의 유명한 택시 귀신 이야기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 역시 동일본 지진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날 B씨는 오전 중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휴가를 써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B씨 주변에는 여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 근처에 있던 한 남자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 라고 외쳤습니다. B씨가 등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고 순식간에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쓰나미는 순식간에 마을을 덮칠 기세였고 B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쓰나미가 또 오다니 이번에야말로 진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B씨가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땐 쓰나미는 오지 않았었고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던 1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도 전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하자 사실 B씨의 남편과 몇몇 주변 지인들도 그 지역을 지나다 똑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B씨는 자기가 본 사람들이 동일본 지진 때 휩쓸려간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자신이 죽은 걸 기억하지 못하고 죽기 직전 순간의 경험을 계속 되풀이해서 겪게 된다고 합니다. B씨가 본 사람들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쓰나미에 쓸려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냐면 저는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도쿄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도 무서운 걸 좋아해서 밥을 먹으며 공포영화를 보고 있었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도 여고괴담 같은 한국 공포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한국 공포영화를 볼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VPN을 이용해서 볼 수 있었죠.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다 보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에서도 한국 국내 한정으로 설정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 IP를 한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즉 한국에서도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에서 한국에 공개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 등 해외 한정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VPN 그거 보안 다 뚫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건 무료 다운로드하는 불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서프샤크 같은 경우는 VPN에 접속할 시 내 개인정보를 모두 암호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100%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95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 불법 IP 우회가 아닌 합법적인 해외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뿐 아니라 한국에서 구입하면 비싼 물건이 해외 현지에서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 국내와 가격을 비교해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할인코드 PCshop2를 입력하시면 무려 83%의 할인과 24개월 구독 시 보너스 3개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30일 이내에 무료 환불 가능하고 계정 하나 만들면 컴퓨터, 휴대폰, 아이패드 등 모든 장치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부담 없이 편하게 둘러보시고 한번 이용해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VPN을 이용해서 공포영화를 한참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덜컹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미 여러 번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색상이나 가구 위에 올려놓았던 온갖 물건들이 떨어져 내렸고 심지어 냉장고, 세탁기 같은 무거운 가전제품들까지 막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가 보던 공포영화가 때마침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귀신인가? 하면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도 일어난 줄 알았죠. 온 집안의 물건들이 흔들리고 떨어져 내리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지진이 멈춘 후 어디선가 헬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녔고 TV를 켜보니 쓰나미가 후쿠시마의 온 동네를 쓸고 가는 영상이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쓸려 내려가는 게 굉장히 기괴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편의점이나 슈퍼에 식량하고 생활용품 등이 다 털리고 텅텅 비어 있어서 한동안 재난 상황 분위기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럼 다시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CC의 아들은 어부였습니다. 지진이 났을 당시 아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배가 잘 묶여있는지 보고 와야겠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어떻게 마련한 건데 절대 떠내려가게 두면 안 돼. 라며 CC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낚싯배를 지키겠다고 바닷가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론 몇 달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C는 다신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CC가 자고 있는데 전화가 걸렸습니다. 이 밤에 누구야?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하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바로 CC의 아들이었습니다. 얘야, 너 살아있는 게냐?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이 애미가 데리러 가마. CC가 울면서 아들에게 말했는데 아들은 엄마, 오지 마세요. 여긴 너무 추워요.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아들의 목소리와 함께 물방울 소리 같은 소리도 함께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아들이 물에 잠겨있기라도 한 듯이 말이죠.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진 않았지만 CC는 아들의 시신이 바닷속에 잠겨있는 걸 자신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 동북지역 바다에는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이 수만 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괴담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대부분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서움보단 안타까움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